안녕하세요. 위고위드 파트너스 넘버원 명선생입니다. 9월에는 제가 촬영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요. 시장이 크게 재미도 없었고 또 추석 때문에 쉬는 날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패시브 계좌에서 어떤 기준으로 투자할 종목을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프로젝트명 2억의 운명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으로 시작했던 계좌는 현재 1억 9,769만원 돼 있습니다. 현재 주식과 현금의 비중이 75%와 25%, 한 3대1 정도 비중으로 돼 있고요. 개별 종목을 보면 휴원수 글로벌이 26%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하드 캐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큰 움직임 없고 노루페인트가 마이너스 9%로 가장 안 좋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거래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시온스 글로벌이 25% 수익을 달성함에 따라서 최초 매수 물량의 10분의 1 매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공모주 청약을 넣었던 종목인데요. 13주 총 배정을 받았고 오늘 장 초반에 매도를 해서 8만원 정도의 차익을 남겼는데 이거는 패시브 운용의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금은 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한금융투자에서 운영 중인 1억 계좌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9월은 시장이 재미가 없었다는 게 확실히 어디서 느껴지냐면 거래가 많이 없었어요. 자,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의 거래 내역을 보면 JS 코퍼레이션이 마이너스 15% 도달함에 따라서 50만원 추가 매수를 했고 성우 하이텍도 마이너스 15% 도달함에 따라서 50만원 추가 매수를 했고 세부 MC는 일전에 25% 수익에 도달함에 따라서 보유 물량의 20% 매도를 했던 종목인데 다시 본전권 밑으로 내려오면서 팔았던 부분을 다시 매수를 해줬어요. 그래서 세 종목 매수가 있었고 9월 11일 날 샀던 성우 하이텍은 이틀 만에 좀 급등이 나오면서 본전권 진입함에 따라서 샀던 만큼 매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현 손익을 한번 보게 되면 9월에는 매도는 한 번밖에 없었어요. 9월 13일에 성우 하이텍. 제가 좀 계산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본전에 진입했다고 생각하고 팔았는데 수수료와 세금 등을 포함해서 약간의 손실이 기록된 걸로 나왔어요. 한 10원 정도 더 높게 호가를 팔았었어야 되는데 좀 잘못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은 사마제약, 롯데렌탈 이렇게 수익권 진입해 있는 종목이 조금 있고 대부분 종목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10% 사이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174만 원이 되어 있는데 주식과 현금 비중이 비슷하죠. 주식이 대략 한 75% 정도, 현금이 약 25% 정도 3대1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되게 특이한 게 2억의 운명 계좌와 이 1000만 원짜리 계좌는 시작한 시점이 굉장히 다른데도 지금 현재 현금과 주식의 비중이 약 1대3으로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 되게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엑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1000만원 계좌는 현재 1174만원이 되어 있어서 검은색 선이 코스피의 움직임이고 동기간 빨간색 선이 신한금융투자 계좌의 움직임입니다. 최고 수익률을 찍었을 때 약 19% 정도 수익률을 찍었는데 최근 시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좌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죠. 그죠? 최고점 대비 약 2% 정도 빠져 있습니다. 내일부터 KRX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최근 저평가 가치주 약간 중소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 이 계좌의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수익률 20%를 뚫어내지 않을까, 다음 주부터 한 10월 달 정도 되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억의 운명 계좌도 현재 1억 9,700만 원. 이것도 보면은 코스피가 검은색 선처럼 움직일 때 이 계좌는 빨간색 선으로 움직이는데 조금씩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스프레드가 약 2% 정도 차이였다가 지금은 약 5% 차이로 벌어져서 떨어질 때 확실히 덜 떨어지고 올라올 때 조금 더 잘 올라오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할지 이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순서대로 이제 신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호를 보면 안타깝게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빨간불입니다. 미국 3대 지수 모두 초록색 불이고요. 중국 빨간색,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 유로까지 전부 초록색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할게요. 지금 글로벌 증시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원달러 환율 빨간색. 자, 원달러 환율이 드디어 빨간색 불로 들어와서 추세 하락이 시작이 됐는데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조금 더 빠져서 한 1,300원 초반 또는 1,200원 후반까지 빠져야지 코스피가 조금 더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엔 환율 단기적으로 추세가 꺾여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800원대에 진입을 해줘야 저가 매수를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 계속해서 빨간불,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지금 계속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거를 경기 침체의 신호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은 추세적으로 하락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대표 주식인 엔비디아와 테슬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초록색 불로 양호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오늘 매수 시그널과 추세 강화 시그널이 들어온 종목들 한번 공유해 보면 롯데웰푸드, KB금융, SK스퀘어, LX일렉트릭, 동서, 한샘이 있는데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롯데웰푸드와 동서 음식료 업종이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크라운 혜태 홀딩스나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도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밸류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저평가 가치주 중에서 음식료 업종 종목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8월 5일에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10% 정도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이후에 상당히 빠르게 회복을 했고 오히려 미국이 금리를 실제로 인하한 이후에는 다시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컷 0.5%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것이 과연 경기 침체를 의미하느냐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해석이 갈릴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불안함을 딛고 조금씩 상승하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미국 대선 그리고 11월 FOMC까지는 불안함을 딛고 상승하는 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중간중간 10월 9일에 있는 FOMC 회의 의사록 발표라든지 각종 고용지표, 물가지수 등 경제지표를 발표하는 시점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하면서 시장이 조금씩 하락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벤트마다 하락이 나오지만 그런 불안함을 딛고 미국 대선 11월 5일 그리고 11월 FOMC 11월 7일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불안함을 딛고 상승해 주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과 11월 FOMC까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하락시마다는 조금 용기를 내서 매수를 하고 좀 많이 오른다 싶으면 현금화를 하는 전략,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좀 간단하게 패시브 계좌에 투자하는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공유를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어떤 뉴스라든지 리포트 같은 거를 참고해서 종목을 선정하지 않고 제 스스로 종목을 한번 서칭을 하는 편인데요.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서 국내 증시 시가총액에 들어가면 이 화면에서는 시가총액의 순서대로 종목들의 내가 원하는 수치들을 체크를 해서 조회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시가총액, 자산, 부채, 영업이익, 보통주 배당금, 퍼 이 6가지를 선택해서 조회를 해봅니다. 자산 총액과 부채를 알면 순자산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과 시가총액의 배수를 계산을 하고 보통주 배당금을 가지고 시가 배당률을 계산을 하고 퍼는 순이익 기준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몇 배수 멀티플을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1등부터 코스닥 가장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까지 대략 한 2천여 개의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봅니다. 그런 다음에 제일 첫 번째 기준으로 보는 거는 PBR인데요.
PBR이 0.5 미만인 종목들을 걸러냅니다. 자, 그 다음은 영업이익을 보는데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의 배수를 봅니다.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보통 영업이익의 10배수가 시가총액이다. 10년 동안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이 그 기업의 적정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약 6조 정도를 벌었는데 시가총액은 300조니까 약 배수가 50배 정도 되겠죠. 그죠? 50배에서 60배 정도. 그런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15조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시가총액이 50조니까 약 3.5배 정도 수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면 어떤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영업이익 곱하기 6 미만인 종목들을 필터링해서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보통주 배당금, 현재가와 보통주 배당금을 알면 시가 배당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배당을 꾸준히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내년에 받게 될 배당금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시가 배당률이 대략 한 3%에서 5% 정도 수준인 기업들을 좀 필터링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는 대략 6배수 미만인 기업들을 필터링합니다. 그래서 PBR과 영업이익 배수, 시가 배당률, 퍼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조건을 엔드 조건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필터링을 하면은 종목이 대략 한 100에서 200개 정도 종목이 항상 나와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차트를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한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보고 그 종목이 아직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다라는 판단이 들면 배제, 또는 뭐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랐다 하면 배제, 어느 정도 하락 추세를 끝내고 횡보하고 있거나 횡보를 끝내고 상승 준비를 마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종목들을 대략 한 20개에서 30개 정도로 추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종목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사업 보고서를 본다든지 재무제표 5개년 차를 좀 자세히 뜯어보고 종목 선정을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나 퍼 기준으로 보다는 PBR을 조금 중요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패시브 계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종목이 얼마나 많이 이제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업사이드를 보기보다는 하방 경직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지금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작년 영업이익이 거의 이제 폭망하면서 6조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하이닉스는 심지어 적자죠. 이런 시클리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이제 변동폭이 상당히 큰 편이잖아요. 영업이익은 제 기준에서는 PBR보다는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유지된단 말이죠. 그래서 PBR은 수치 자체가 크게 변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퍼라든지 영업이익 배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좀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PBR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고 0.5배수 미만을 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낮은 한 0.2에서 0.3 정도를 더 선호하는 편이고 PBR이 0.2에서 0.3 정도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하방이 어느 정도 이제 경직이 돼 있어요.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5%씩 떨어질 때마다 한 배수씩 추가 매수를 더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PBR이 0.2에서 0.3 정도 되는 종목은 올라가기 시작하면 업사이드가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심하면은 4-5배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원리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일단 오늘은 가볍게 소개를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왜 그런 이유로 투자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9월 마지막 주인데 남은 한 주도 열심히 투자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